네,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입니다. 계절은 봄, 하지만 온도는 여름. 이제 여름을 보내주어야 하나 봐요. 네,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자, 오늘만 버티면 이제 주말이거든요. 힘내서 출발해보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에서는 오늘도 익산의 여러 소식을 들고 왔으니까요. 저희 1시간 동안 함께해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 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재미보라 박다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준 저희 선생님, 오늘은 저희 딱 2명만 방송이에요. 그렇죠? 네. 네, 명진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산 동산동에서 온 박명진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동산동, 거꾸로 읽어도 동산동. 참고로 동산동은 어디냐면요. 전주의 북쪽이고 익산의 남동쪽에 위치한 동네예요. 그래서 동산동에서는 전주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삼내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네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황금 연휴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일상이 계속 황금 연휴라서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얼굴이 지금 까맣게 많이 탔는데요. 네네네네. 우리 텃밭 농사 초보 임유미 네네네. 농부에 텃밭을 좀 지원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는 못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제 오늘 또 미나리 밭에 가서 미나리를 캐와가지고 좀 다듬다가 왔어요. 그리고 뭐 해서 지인들하고 네네. 뭐 이렇게 미나리 전도 해 먹어봤고 또 두릅을 따가지고 두릅도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지인분들과 좀 잘 어울리고 이렇게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 다 잘 드시고 계시네요. 아 맞다. 그 가지 근황도 조금 궁금한데 또 가지는 가지 농사를 꾸준히 매년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주말경에 가지를 이제 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로타리를 쳐서 또 약을 뿌리고 또 비닐을 씌우는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연휴 때는요 아마 또 그런 또 농사 준비를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연휴 때 농사 준비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잘 심으시면 좋겠고요. 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1부. 지금 익사는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지금 익산은에서는요. 익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 축제,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익산역 맞은편에 익산 여행자센터 115 여행자 쉼이 오픈했다는 소식하고요. 익산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소식이에요. 사실은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그렇죠.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주나 이제 다른 도시에도 어린이날 행사가 많겠지만 특히나 익산에도 어린이날 각종 가족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랩하듯이 한번 예. 빠르게 읽어볼까요? 예. 네,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어린이날 큰 잔치 하고요. 원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는 솜리 어린이 민속 큰 잔치 하고요.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온가족 도란도란 어린이 놀이세상 하고요. 국립익산박물관에서도 반짝반짝 어린이날 행사하고 보석박물관에서도 어린이날 행사하고요. 익산에 또 만경강 문화관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너희들은 모두 다 꽃이야 이 행사하고 있고 그 익산역 동문 주차장 옆에 익산 홀로그램 체험관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서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홀로그램 장비 전시 및 체험도 할 수 있고 마룡이 타투 스티커도 받을 수 있고 마룡이 굿즈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데 마룡이 컵이나 펜던트 요런 거 네,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좀 네. 빨랐지만 알아들으셨죠? 아, 예. 아, 네네. 좋습니다. 진짜 행사가 많아요, 5월에. 근데 저희 방송이 5월 3일 이후에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익산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시의성이 약간 맞지 않지 않을까. 네, 왜냐면 5월 17일도 아마 또 방송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어린이날 소식 말고 익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예, 좋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익산역 맞은편에 익산 여행자센터 115 여행자 심이 오픈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정말로 여행자분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나와서 네네 딱 내려와서 익산을 처음으로 방문하셔서 맞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계단을 내려오신 다음에 딱 도로를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익산역 맞은편에 이제 그 삼거리. 네네네 그 버거집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이제 여행자분들이 잠시 쉬었다 가실 수 있게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위치는 정말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된 거는 4월 26일 금요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곳은 연중 무휴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선생님? 아니요, 제가 서울을 자주 다니는데 얼마 전에도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삼거리를 내려보는데 마침 거기로 건넌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여행자 안내 인포메이션은 역 안에 이렇게 보통 터미널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을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위치에 있는 도시에 이런 여행자 센터가 있는 도시는 익산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그래서 돌아다니시는데 그래서 아마 많은 어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여행자분들께서요? 익산은, 특히 그러니까요. 낯선 분들, 맞아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네네. 저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여행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끔 리플렛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식 공간, 의자들 많이 있고 캐리어 호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캐리어가 잠을 자는 곳이군요. 예, 캐리어가 잠을 자는 곳이죠. 예. 들고 다니기 무거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운영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여기다 보관을 해놓고 이제 맘대로 익산을 돌아다니시다가 오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충전기. 이것도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여행 그렇죠. 다니다 보면 또 예. 배터리가 갑자기 확 줄 수도 있으니까 충전기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굿즈 스토어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마룡이 담요 이런 것들, 마룡이 용품들을 하고 탄생석, 익산이 또 보석의 그렇죠. 도시니까 탄생석 키링 같은 거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벤트 통해 가지고 마룡이 마스킹 테이프, 네, 마룡이 스티커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마룡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방송을 맞아요. 지금 몇 년째 하는데도 맞아. 뭐 스티커나 뭐 전번에는 뭐였지? 네, 밴드 받았죠. 네네네. 한 분 빼고 내가 기억나기는 노 땡땡 선생님만 마룡이를 가져가신 걸 기억하는데. 아, 네네, 맞아요. 인형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소식은 네네. 근데 이렇게 익산 그 여행자 센터도 오픈했지만 사실은 그 근처에 익산역 공영 주차 타워도 맞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익산역을 내려오시면 이제 그러니까 좌측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맞아요. 또 익산의 저 서측으로 나가게 되면 맞아. 서부광장 주차장. 서부광장 쪽으로 뒤쪽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되겠네. 네네. 뒤쪽으로 나가시면 그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정문이라고 해요. 앞쪽에 맞아요. 동문 주차장. 예. 거기가 이제 협소했는데 맞아요. 우측 이번에는 맞아요. 우측에 맞아요. 그게 주차장을 아주 높게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올해 1월 3일에 이제 완료가 맞아요. 됐고 이 주차 타워가 탄생을 했죠.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 공사하는 걸 쭉 제가 또 봐왔어요. 그러셨어요. 최초에 그 땅 정리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건물 공사 작업 올리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아마 187대를 댈 수 있는 주차 타워로 변신을 했다고 하죠. 예. 예, 그래서 3층의 타워입니다. 주차 네네 타워. 주차 타워도 3층이죠. 무인 타워라서 카드
또 필요하면 또 이게 직원 호출이 되긴 됩니다.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익산역 이용객 주차 편의를 제공을 하고 인근에 이제 주차난이 좀 심하긴 해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주차 요금 좀 잠깐 안내드리자면 최초 30분은 무료인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짐이 무거우신 분들을 이제 배웅을 하거나 할 때 그렇습니다. 잠깐 내려서 이렇게 잠깐 정차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랬다가 회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최초 30분이 무료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후 30분마다 500원, 하루에는 최대 6,0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경차는 60%,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차량,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은 50% 감면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익산역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 네, 24시간 동안 무료로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익산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승차권을 익산역에서 승차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24시간 무료로 이 빌딩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출차하실 때 이제 거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승차권에 있는 그 QR 코드 어플에 있는 QR 코드를 정상기에 띡 이렇게 대면 되는데요. 네. 제가 급해가지고 검색창에 뭐 중앙동 주차 빌딩, 익산 주차 타워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검색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여기를 이제 처음 가시게 되는 분들은 검색창에 익산역 공영 주차 타워라고 꼭 검색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좋은 팁을 드리면 네네. 익산역에서 나오셔서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 우회전 한 뭐 걸어서 도보로 걸어서 한 250에서 300m 정도 맞아요. 약간 오른쪽에 있고 맞아요. 차를 이제 주차를 해야 되니까 네. 익산역을 지나쳐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들어가는 골목이 있고요. 맞아요. 저 도로 바닥에 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쵸, 그쵸. 페인트 칠을 돼 있고요. 글자가 새로 그죠, 표시를 그죠. 해놨으니까 그죠.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화살표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면 길이 조금 협소할 수도 있는데 그 화살표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친절하게 그렇게 다 표시도 되어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그래서 여행자 센터하고 공영 주차 타워 꼭 기억하셔가지고 익산 여행 오셨을 때 좀 편안하게 네,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저희 두 번째 소식 전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울지마 어린아이같이 웃는 게 내게만 거라고 You're so cute, you're so dumb 네가 하는 말이 오늘따라 듣기 싫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내가 꾹 참고 맘을 다 잡고 내게 밝게 웃어줄게 And I say hey I'm gonna make you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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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예쁘게 웃고 넘겨버릴래 Just smile away just smile away 아픔 슬픔 외로움 있게 I say hey I never wanna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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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갑자기 눈물이 차오를 때 Just smile away just smile away 안녕이란 말을 with my smiley face Let's go 깨었을 때 빼고 나의 거리는 chillin 나빠야지 살아남지 뭐해 귀엽고 예쁘면 장땡이냐 근데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가 좋네 뚫어진 성격 모두 날 감네 아주 그냥 확 너는 왜 계속 웃어 당황하는 틈에 다 날 무장해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꾹 참고 맘을 다 잡고 내게 밝게 웃어줄게 And I say hey I'm gonna make you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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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예쁘게 웃고 넘겨버릴래
네, 예나의 스마일리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1부 지금 익산은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익산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소식입니다. 먼저 이제 익산 아트센터가 어디야?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익산역 맞은편에는 저희 거리들이 있는데 어떤 거리가 있죠?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익산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곳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의 한옥마을이 딱 어떤 그 키라 그러면 네네네. 상징이 있다 그러면 네네네. 우리 익산은 또 익산역 앞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문화예술의 거리에 다양한 명소들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익산 아트센터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익산 여행 슬로건 뭔지 아십니까? 예, 고백. 네, 맞습니다. 고백도시 익산이죠. 이게 의미가 고백, 과거로의 하지만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사랑을 네네 그렇죠. 사랑의 고백하는. 프로포즈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 의미로 테마로 한 트리아트나 포토존 전시관을 이제 익산 그 아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포토존이 많아가지고 연인과 가족들이 방문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근데 2층에는 그리고 사진 찍은 거 인화할 수 있는 인화소도 있었고요. 근데 2월부터 재정비를 위해서 휴관에 들어갔었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익산 그 원도심을 한번 취재를 해보려고 돌아다닐 때는 여기가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5월 1일 바로 얼마 전에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시민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익산 아트센터에서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은쌤의 지침에 따라서 갔다 네, 왔습니다. 조종에 따라서 네, 리모컨. 아주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 네. 지침은 조정은 좋아요. 아, 네네. 네.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나폴레옹이사 뭐 유명한 프랑스의 초대 황제, 그렇죠, 군인이자 황제고, 그렇죠, 또 그렇죠. 뭐 행정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그렇군요. 나폴레옹 법전을 뭐 편찬을 했다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에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그렇구나. 있습니다. 아, 뭐 군인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행정가다. 음. 근데 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오. 근데 제 친구는요.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있대요. 제 사전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맞아. 그 말 타고 고개를 넘어가는 네. 그 그림도 유명하죠. 기억이 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뭐 지금 말이 좀 거꾸로 될까봐 네네네. 좀 걱정스럽지만 네네. 이왕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 말을 타고 알프스의 그 험준한 계곡을 산령을 넘어가는 장면을 그렇죠.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하얀 백마를 네, 멋있게 막 붉은색 망토를 탁 입고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말이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일어서서 맞아, 멋진 맞아. 장면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다른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로는 나폴레옹은 그러니까 검은색, 갈색, 어두운 색의 노새를 타고 험한 산길에는 노새가 최적이거든요. 실제로는 노새를 타고 그리고 옷 색깔도 망토가 붉은색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의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이렇게 건넜는데 그 그림보다 좀 더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에게 좀 긍정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멋지게 보일 수 그림을 있도록 다시 그렸던 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림입니다. 그 흰 말이 아니었구나. 또 그것도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자, 어쨌거나 그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5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6월 30일까지 익산 아트센터 1층에서 네. 나폴레옹 유물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네. 판교에 그 나폴레옹 유물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아, 어떤 그래요? 특별 기업 회장님이 아, 그렇구나. 사설 전시관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품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전시관을 하고 있는데 이 그 나폴레옹의 그 긍정의 그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파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익산시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2달간 익산시에서 귀한 유품을 몇 점 가지고 오셔가지고 유물들, 전시를 유물들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2가지 모자. 네, 이강모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영어로 바이콘. 네. 예. 그 나폴레옹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탁 이렇게 멋진 그림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멋진 모자를 쓰고 있죠. 예, 그 바이콘 실제로 그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 세계에 지금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지금 한국에 익산에 그래요? 들어와 있는 거지요. 이거 기사로 이 특별 전시에 대해서 기사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당시에 188만 4천 유로? 당시 약 26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사가 떠가지고 저는 네.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19.9개밖에 있는데. 없다는 것도 좀 놀랍긴 네. 하네요. 예, 희소하니까 비싼 그렇죠. 거겠죠. 예. 그리고요. 그 나머지 18개는 프랑스 다 국내에 있대요. 그러니까 해외 반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한 점도 어렵게 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국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 어려운 희소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밖에 있는 나라는 바이콘 그 모자는 이거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단하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말씀드리면 이 이제 나폴레옹이 그 위험한 전장에서 이 뿔 2개가 있는 모자를 이렇게 양쪽이 잘 보이게 쓰고 있으면 부하들이 그 모자를 쓰고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고무되어서 더 열심히 전투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이강모 말고도 네. 혹시 다른 그 예. 전시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나폴레옹이 실제로 사용했던 그 전쟁터를 누비면 다닐 때 사용했던 은잔이 있어요. 은잔 마차에서 그것을 이제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에서 볼 수 있는 그 스테인레스 잔이요? 스테인레스 잔처럼 생겼는데 그래요? 실제로 색깔이 오. 그렇게 형태도 그저 사이즈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문양이 앞에 보면 나폴레옹 황제의 문양이 있고요. 오,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뭐 글씨가 써져 있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훈장이 하나 있어요. 덴마크 코끼리 훈장이라고 하는데요. 뭐 기사들한테 주는 그 기사 훈장이라고 하네요. 자비를 내려주는 뭐 그런 훈장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예, 기사들이 착용하는 어떤 그런 네네네네네. 훈장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가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 명작들, 아까 말씀드린 알프스의 그 산을 넘어가는 그 그림들 2가지 그림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또 유명한 그 마렝고 전투, 네네네.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치렀던 그 마렝고 전투의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그림들, 전투 장면을 리얼하게 묘사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전시돼 있고요. 또 가시면 또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직접 판교에 있는 그 전시관에 전시된 물건들에 대한 설명이 쫙 이렇게 화면으로 같이 나와요. 볼 수 되어 있고요. 선생님 사진도 인증샷도 올려주셨잖아요. 아, 그 예. 인증샷은 뭐였죠? 옷을 아하. 입고 찍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옷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그 이강모 바이콘을 쓰고 사진을 찍었죠. 2가지 종류의 바이콘이 있어요. 어른용 바이콘, 네네네. 어린이용 바이콘이 있어요. 그렇군요. 쓰고 참고로 그걸 쓰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가지고 그 인근에 그 가시면 네, 닭 또 구이집 맛있죠. 예. 할인 특별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좋은데요.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나도 네. 가야겠다. 그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네. 또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를 하시고 만약에 주차장이 없음 부족하면 아까 익산역 근처에 있는 그 익산역 주차장이라든지 그렇죠. 그쪽에 또 그 뭐였죠? 그리고 그 사실은 시장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주차장이 맞아요. 좀 있으니까 그쪽 이용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명언 몇 가지 그럼 살펴볼까요? 저는 사실 예. 그거밖에 몰라요, 선생님. 예, 내 뭐.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어. 요거밖에 모르거든요. 예.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네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나폴레옹의 명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왜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코르시카라는 그 섬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특히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황제가에서 폐위된 이후에 유배를 그렇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간의 그렇죠. 유배 생활을 한 후에 나폴레옹이 51세에 이제 요절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 많은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하고 그렇구나. 그 중에 이런 명언들이 많이 남은 아, 것이죠. 그래요. 네네. 몇 가지는 제가 준비해왔는데 읽어드리도록 네네. 할까요? 그럼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다. 의지할 만한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다. 뭐 멋진 이런 거. 말이군요. 그다음에요. 노력으로 정복해야 한다. 그것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또 한 가지. 네네. 영원하면서도 후회가 남지 않는 도전은 자신에 대한 도전뿐이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뭐 긍정 아이콘이잖아요. 네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1%의 가능성 그니까요. 그것이 나의 길이다. 그니까요. 그건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그 알파 산맥을 넘어서 마rengo 전투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가 전투가 불리한 조건에서 싸웠어요. 그 4만 대 7만 나폴레옹이 4만이었고 오스트리아가 7만이었어요. 약세한 그거였구나. 기습으로 네. 해서 이루어졌고 그것도 상당히 저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산을 넘어와서 기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승리를 한 거죠. 물론 산을 넘어갔다 해서 무조건 이긴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전투를 했을 때도 거의 뭐 질 뻔했대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그러니까 이겼다. 그 사람한테는 그분한테는 그게 전투도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같은 그런 거였나 봐요. 그렇죠? 네. 명언을 들어보면은 실제로 전투도 뭐 이렇게 뭐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신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명언이 또 있어요. 이런 명언요.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구나.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명언 중에서는 그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이라고 말씀해주신 그게 네. 어쩌면 우리가 진짜 평생 싸우는 게 뭐 세상하고 싸우고 사회하고 싸우고 뭐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뭐 그러고 살지만 결국엔 그게 나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또 깊은 철학적인 또 생각을 하게 하는 명언이네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네. 소개를 해드리면 나폴레옹의 명언. 이 세상에는 칼과 정신의 두 가지 힘이 있다. 그러나 결국 칼은 항상 정신에 패한다. 그러니까 칼은 정신에 항상 패한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네, 정신에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침 9시에 송출되는 방송인데 아침부터 다들 명언을 들으시고서 뭔가 되게 리프레시 되실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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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가셔가지고 아마 500명 정도 관람객이 네.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팍팍 받으시려면요.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 보셔야 되는데 익산 아트센터에서 명지점 설명해 주신 것처럼 6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익산 아트센터는 익산역 맞은편 문화예술의 거리 초입에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저희는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로 만날 수 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2부 익산 동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부 익산 동네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동네와 명소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동네는 어떤 동네죠? 예, 익산의 원도심이죠. 네, 원도심. 네, 오늘은 원도심의 과거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익산의 원도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원도심이라면은 보통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어느 도시를 가봐도 중앙동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중앙동, 중구 이런 동네는 남구, 북구지만 맞아, 특히나 맞아요. 중구가 아무래도 맞아요. 중앙동. 맞아요. 그래서 익산역에서 나오시면 바로 앞에 삼거리가 있고 거기서 약간만 더 한 300에서 400m 정도 가시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중앙동 사거리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익산역에서 보시면 내려서 오른쪽 앞쪽이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일대 특히 그쪽에 이제 뭐 평화동, 인하동, 동산동 좀 멀긴 멀지만 네, 그렇죠. 마동까지는 충분히 맞아요. 원도심이라고 볼 원도심이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네네. 우리가 그 중앙동은요. 그 1912년에 호남선이 개통한 이후에 네네. 예, 있고 창인동 일대에는 동양척식회사가 여기 1위 지점이 있었고 네네. 토목국의 1위 출장소, 네. 조선식산은행 지점, 삼남은행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앙동 사거리 뒤쪽에 있는 갈산동은 네네네.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 지역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익산역 앞쪽에 그 남쪽에 위치한 중앙로 거리에는 그 우리 익산 1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번화했던 번화가였어요. 보통 우리가 영정통 거리라고 하시면 아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거기가 이제 중앙시장이 있고 그렇죠. 각종 상가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그 흔적은 볼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뭐 1990년대까지 있었으니까 얼마 전까지죠. 네, 맞아요. 얼마 전까지도 익산 시내 중심 상권이 바로 중앙동이었더라고요. 예, 네. 거기가 이제 그다음에 그 옆측에 있는 평화동, 그러니까 평화동 이제 고속터미널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예. 버스 터미널이 예, 위치를 버스 하고 터미널, 있죠. 그쪽. 네. 거기는 상가가 밀집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70년, 80년대에 아주 그냥 왕성했던 번화했던 곳이고요. 뭐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철도가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고 지나가는 있어요. 익산은 맞아요.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네네. 그 어르신들이 선인들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도심은 익산의 과거 교통,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도심은 뭐 중앙동, 평화동, 뭐 갈산동 요 일대를 말하는 거고 뉴스에서도 주로 그쪽을 많이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교통,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였다. 어느 정도였냐면 뭐 잘 모르시겠지만 뭐 소를 뭐 판 시장이라든지 또 판 금액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고 또 뭐 중국 상인들 화교들이 비단 장수들이 예, 여기 와서 포목점을 열었는데 여기서 거의 전국으로 대부분의 비단이 다 이렇게 분배되어 나갔다. 그래서 그런가 여기 남부시장에 보면 주단거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유명하죠. 네, 주단거리도 아직도 주단거리도 명맥을 잇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 간원상제에 특히 결혼 뭐든 행사 있을 때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비단이 옷이 필수였거든요. 그렇구나. 예,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 그렇죠, 세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이 굉장히 여기서 전국으로 다 퍼져 나갔다고 보셔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도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음악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창가에 스며오는
밤새 그려보던 그대가 그리워요. 거울에 마주 앉은 나의 모습 뒤에 그대 얼굴이 비칠 것 같아요. 새봄의 고궁 정원에 분홍빛 진달래 사랑 머금고 새있는 나무 사이 그대 모습 보일 때 나의 마음 이미 그대 곁에 있어요. 그대가 그리워 밤새 잠 못 이뤘다고 그대에 안기고 싶어도 살짝 웃으며 당신께 얘기할래요. 가끔씩 보고 싶었다고. 돌담길 돌아 나온 작은 찻집에 겨울빛 탁자에 마주 앉아서 따뜻한 음악 같은 그대 목소리를 찻잔에 담아 마셔봐요. 집 앞에 골목길에서 투명한 가로등 불빛 받으며 모퉁이 돌아서는 그대 모습 보며 나의 마음 그대 쫓아 달려가요. 그대가 그리워 밤새 잠 못 이뤘다고 그대에 안기고 싶어도 살짝 웃으며 당신께 얘기할래요. 가끔씩 보고 싶었다고. 네, 김완선의 어느 봄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그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더라고요. 예, 제가 딱 듣고 선곡표를 짜려고 들으면서 오, 뭔가 이런 노래도 부르셨던 분이구나. 저는 유명한 노래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또 노래가- 봄날이 지금이 봄날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봄날이어서 딱 또 어울리는 좋은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익산 동네 이야기에서 익산 원도심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익산에 살고 있지 않아도 익산에 대해 잘 몰라도 이 원도심의 과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중앙동이나 평화동 부근에 가시면 예전 일제 강점기 건축 양식이 남아 있거나 네. 그다음에 예전 건축 기법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특히 익산역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쪽만 가도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공간은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하고 익산 근대 역사관인데요. 선생님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익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은요. 3.1 독립운동을 기리는 4월 4일 만세 기념공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남부시장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명한 네네. 익산에 오시면 유명한 치킨집이 있어요. 네, 맞아요. 남부시장 유명한 치킨집이 있어요. 네, 거기 바로 옆에 있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동상도 있고요. 익산 4.4 만세 운동은요. 3.1 운동 영향을 받아서 1919년 4월 4일 남부시장에서 오산면 남전교회의 최대진 목사님하고 도남학교의 문용기 열사가 주도해서 1천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에 항거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4.4 운동 당시 그 우리 솜리 장터 익산의 옛 지명 솜리 장터에서는요. 네네네. 문용기 열사의 지휘 아래서 3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한글을 했고요. 박영문, 장경춘, 박도현, 서정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흰색 광목 옷을 입고 독립선언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에는요. 이런 항일 운동과 일제의 수탈 그리고 4.4 만세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 가봤는데요. 네. 이 건물이 이제 항일운동 그 독립기념관이 그 세 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관 건물이 주연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이라고 해서 그 국가 등록 문화재더라고요. 네. 그 일제 강점기 일본인 오하시가 설립한 대교 농장, 그 대교가 오하시라는 거잖아요. 네, 대교 네. 농장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이제 일제 강점기 농업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죠. 예, 그렇게 역사적 가치를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광복을 하고 나서는 화교 소학교로 사용이 됐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때 이제 일본인 농장 사무실이니까 광복 이후에 이제 일본인들이 떠날 때 여기다가 금괴를 어마어마하게 놓고 갔다 뭐 네. 요런 지하에 엄청난 금괴가 묻혀 있어서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는 요런 기사나 소문을 들어보신 시민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헛소문으로 그렇죠. 네, 판단이 났죠. 네. 어쨌거나 다시 이제 그 보시면요. 네. 이쪽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식량 수탈과 관련된 이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익산은 만경강 일대에 이 우리 평야 맞아요. 수많은 맞아요. 그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곡창지대인데 여기에다가 생산하는 그 쌀을 일본인들이 뭐 농장 방금 말했던 대교 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는 뭐 한국인이 또 뭐 이렇게 운영했던 했던 농장들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뭐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뭐 이렇게 하고 했다 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뭐 잘해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수탈해 가기 위한 하여튼 시스템에 불과했던 거죠. 그 춘포 지역에도 일본인 있죠. 학교가 막 생기고 했었잖아요. 네, 네. 춘포 그러니까요. 지역 여기 또 뭐 익산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김제 맞아요. 여기 만경강 맞아요. 건너서 맞아요. 예, 백구 쪽이라든지 이쪽이 다 그 수탈지기죠. 평야다 보니까 네. 김제도 막 지평선 이러잖아요. 네, 평야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이 주연동 네.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이 주연동에 있잖아요. 예. 이 주연동은 일제 강점기에 서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었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이 대본에는 저희가 한자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 갓전자에 그 호미 정자 맞아요. 예, 이 예. 경작지란 뜻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갔는데 지금은 도시 이제 주거 지역인데 시장이고 주거 지역인데 가서 이제 여기가 경작지였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놀랍더라고요. 네. 아 여기가 이렇게 경작지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었거든요. 네. 예, 또 저는 그 우리 문용기 열사의 그 동상 앞에서 또 그리고 기념 안에 있는 그 혈의를 보면서 참 마음을 다잡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혈이라는 게 혈의라는 게 그 피가 묻은. 네네 총칼에 맞서서 이제 싸우시다가 이제 피 묻은 그 저고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그 길어야 하는 역사의 한 꼭지이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실이죠. 맞아요. 근데 이런 곳이 익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언제 운영 시간은? 네, 운영 시간 안내 드릴게요. 하절기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동절기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고요. 예, 보통 공공기관이 그렇듯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이제 가면은 해설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그 일제 수탈이나 이 남아있는 문화재에 대한 아주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근대 역사관. 근대 네, 역사관 또 다녀오셨잖아요. 한번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맞아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곳은 익산 근대 역사관인데요. 오늘 그 명진쌤 소개해 주셨던 익산 아트센터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일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요. 보통 이제 근대 이리의 출발과 이리 근대 농업 이런 부분들도 소개를 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건물 가보시죠, 선생님도? 네, 그럼요. 네네. 여기 입장 전에 밖에서 건물을 보면 아 양식이 정말로 특이하다. 건물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근대 역사관이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삼산 의원이라고 해서 1922년에 건립이 된 병원으로 이제 건립이 됐던 거예요. 네. 일제 강점기의 번화가였던 중앙동에 지어진 이제 큰 규모의 병원 시설이었는데요. 해방 후에는 여러 회사의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네네. 원래는 그 중앙동 3가에 있었던 건물인데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2017년에 그 건물 소유주로부터 건물 기증을 받아가지고 익산시에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로 이전 공사를 옮겨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삼산의원 건물은 맞지만은 원래의 위치는 아니죠. 여기로부터 현재 위치로부터 중앙동 2가로부터 한 170m 정도가 이동되어 온 것이 현재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2019년 3월달에 완공이 돼가지고 익산 근대 역사관으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건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갔는데 최초로 절단 해체해가지고 현재 위치로 그러니까요. 이전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해. 건물을 103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시 옮겨서 다시 그대로 붙인 거예요. 신기하다. 세부적인 내용이 그 익산 근대 역사관에 가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건물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네. 그 뭐랄까 서양 고전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비잔틴 양식이라든지 서양 좀 건축물의 느낌 예, 약간 그런 그쵸? 뜻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따지면 과도기적인 근대 역사 건축 양식이래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건축학에 있어서도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없애지 않고 그럼요. 절단 해설에도 옮겨서 보관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이렇게 거리를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좌우측에 그런 건축 양식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막 문화재라고 표시돼 예. 있고 그렇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요. 아마 이런 역사 발자취를 또 따라다니는 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 가보셨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전 다녀왔는데요. 제가 여기 익산 여기 근대 잘하셨네. 네, 근대 역사관에 들어가서 네. 계속 너무 꼬치꼬치 상세하게 물어보니까 안내해 주신 선생님께서 어디서 오셨냐, 역사 공부하시는 분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주 라디오 공동체에 와서 방송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익산에 오시면 마한 백제와 더불어서 근현대사의 흔적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고 노래 한 곡 또 듣고 올게요.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 쓴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래.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네, 유재하 지난날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익산 원도심의 과거를 살펴보면서요. 익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과 익산 근대 역사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인화동이나 그 평화동, 중앙동 일대에는 구 신신백화점을 비롯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투어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구 이곡 수리조합 사무실 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비 중입니다. 6월 중에 익산 시민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니까요. 6월 중에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익산 원도심의 현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가정의 달 5월 네. 아름답고 사랑과 함께 평안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